네, 5장 구령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준비. 자, 앞굽이 아래 맞기 하나, 내주먹 내려치기 둘, 하나, 둘, 하나, 둘, 차고 등주먹 몸통 맞기요. 셋, 등주먹 앞치기 하나, 둘, 손날 맞고 하나, 팔굽 돌려치기 둘, 셋, 하나, 아래 맞고 몸통 맞기 둘, 앞차고 아래 맞고 몸통 맞기 하나, 얼굴 둘, 매주먹 옆차고요. 표적 팔굽 표적치기요. 하나, 둘, 아이쿠, 하나, 아래 맞고 몸통 맞기 둘, 앞차고 하! 꼬아서며 등주먹 바로 돌아오시면서 샷. 자, 그러면 5장도 세부사항을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이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5장에서 드디어 이제 앞구비로 시작하는 이 서기가 품새 시작 첫 번째 달러가 앞구비로 시작한다는 게 크게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5장쯤 와서 한 반년 넘게 수련을 하시게 되시거든요. 한 7, 8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5장, 6장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다시 1, 2장을 하면 1, 2, 3장의 시작이 앞서기인데도 불구하고 앞구비를 하게 되는 그런 자잘한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5장부터는 4장보다는 조금 어렵다? 조금? 어떻게 표현하기 그런데 한 번에 3가지 동작을 처리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주먹, 앞차고 등주먹 몸통 맞기라든지 내지는 매주먹까지 치고서는 팔굽 표적을 친다든지 동시에 옆차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동작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굽이 아래 맞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똑같이 예비손. 자, 전에 2장에서도 역시 설명드렸듯이 무작정 뛰쳐나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낮추기 시작하시면서 나가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시고 매주먹치기 예비손. 4장 등주먹치기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팔은 밖으로 빼거나 팔 없이 휘둘러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 예비손 안에서 쭉 내리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정식을 지금 잠깐 기억을 못해서 그냥 제가 편히 지도하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드리면 매주먹치기는 이 매주먹이라고 하는 부위로 상대방을 때리는 건데 실은 여기로 뭐 손목을 때리든 어깨를 때리든 앞면을 때리든 뭐 진짜 말 그대로 정수를 이렇게 때리든 골반을 매기든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얼굴 안면부를 강하게 내려치는 공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동작을 해서 이제 태권도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깨선 위로가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선도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깨선 기준까지 타격을 해서 내려주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서기인데요. 지금 서는 서기가 앞서기도 아니고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붙여버리는 건데 이 서기는 왼석입니다. 왼석이는 저희가 준비할 때 발바닥을 이렇게 11자로 나란히 서는 걸 이름 그대로 나란히 서기라고 합니다. 이 나란히 서기에서 한쪽 다리, 왼쪽 다리를 열게 되면은 왼석이, 반대쪽을 열면 오른석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왼석이 오른석에는 발과 발 사이에 바람바닥 간격이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따단 이렇게 딱 다리를 붙여버리는 거. 다리가 붙이지 않게 만들어주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몸통 2번.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앞차고 등주먹 들어가시겠습니다. 차고 등주먹 몸통인데 여기서는 신경 쓸 게 조금 있습니다. 등주먹은 말 그대로 공격을 상대방의 이제 안면부를 타격을 하는데 등주먹으로 보통 기준은 인중이나 코뼈 정도가 되겠죠. 상대방의 코뼈를 강하게 타격을 해서 부셔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이제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는 건데, 이 등주먹을 때리실 때 높이는 나와 똑같은 상대가 나와 똑같이 앞구비 정도 높이로 낮아져서 교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내 안면부에 맞게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몸통 맞기가 들어가면 내 몸통이기 때문에 심장부에 맞게끔 내 팔목, 팔꿈치가 내 몸통, 심장선, 명치선에 오게끔 이렇게 막아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죄송합니다. 이 등주먹을 때린 위치하고 내 몸통을 막은 위치하고는 이만큼 높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얼렁뚱땅 이게 어깨를 때린 건지 얼굴을 때린 건지 막은 것도 이게 얼굴을 막은 건지 몸통을 막은 건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사장에서는 오히려 사장보다 쉽죠. 한 손날 맞기가 좀 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3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이 손날로 막는 게 익숙을 하실 텐데, 여기서 잠깐 바깥 맞기, 이 바깥 팔목과 손날 바깥 맞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는 기준선이 몸통을 막는 거기 때문에 어깨선이면 손바닥이죠. 그렇죠? 손가락 길이만큼 내려가게 되고 손이, 주먹은 이 대략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cm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접어져서 낮춰진 이 높이만큼 올려준다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내가 중요시해서 수련을 하느냐의 차이는 아마 좀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는 이것마저도 좀 지켜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왜 실은 막을 때 보면 손날은 정말 이 부위로 우리가 막겠다라고 해서 이쪽 부위로 이렇게 높이를 정한다고 하지만, 팔목은 실은 따지고 보면은 바깥 팔목은 이 밑에기 때문에 손이 아니라 매주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긴 해도 그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국기원에서 제정되어져 있는 제정식에 맞춰서 따르면 이 동작은 내 몸통을 방어하는 기술이고, 이 손에 맞춰서 이 막는 부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길고 짧아진 거에 따른 높이 차이가 살짝은 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돌아서 손날을 막습니다. 자, 이제 앞구비를 나가면서 팔굽 돌려치기. 짝소리가 날 때처럼 딱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품새 선수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갖다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턱이라든지 이런 약한 부위를 강하게 돌려서 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팔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시기보다는 강하게 앞쪽으로 휘두르시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턱 높이, 턱 높이를 맞춰서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은 이거는 좀 많이 이제 나오는데, 잡는 게 아니라 가볍게 놓고 거기다가 손을 갖다 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국기원의 제정식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 잡히기 전에 각 체육관마다 관장님이나 배워서 이제 가르치셨던 분들의 어떤 차이가 있었을 때에는 품새를 할 때 이렇게 쳤던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때리는 거는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팔이 나가서 돌리는 게 중요하지 얘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세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제정식의 이 동작 내가 가서 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반대쪽도 똑같이 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구비 아래 맞고 몸통 맞기 한 번 동작 하나. 자, 앞차고 아래 맞고 몸통 맞기 둘. 자, 다음 동작에서는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동하실 때 어떤 실수예요. 그래서
얼굴 맞기를 이동하실 때, 네, 이 발이 한 번에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간혹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하시는 게 좋은데 간혹 이 발에 붙였다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요. 이거는 또 만약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가면 모를까 한번 멈춰서 멈춤 하고 다시 이동하게 되면 이것 역시 이중 동작이 됩니다. 불필요한 동작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멈췄다가는 이 불필요한 동작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라인에 맞추겠다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주 오장하면은 아주 힘들고 골머리 썩는 이 매주먹 옆차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표적 차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하나입니다. 무릎을 옆차기로 올릴 때 팔은 무조건 내 어깨 선상까지 올려준다. 이 예비손 여기에 있습니다. 옆차기 없이 손만 한번 때리시면, 자, 이 손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연습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숙달되어져 계신 분들도 많이 틀리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매주먹으로 때리셔야 되는데 등주먹으로 때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얘를 때리실 때 팔이 이렇게 된다든가, 내지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매주먹을 치는 이 손이 여기까지 안 온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차기가 들어갈 때 손은 어깨선에 꼭 반드시 계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 접고, 예비손, 땅. 자, 표적을 칠 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표적을 만들어 놓고 때립니다. 중요한 거는 가져가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놓고 내가 최대한 돌려서 내가 가서 때리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는데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어떤 상대방의 뒷덜미라든지 팔다리 같은 표적을 자꾸 때리려고 했을 때 이 팔로 당겨와서 이걸 때리겠다라는, 이건 말도 안 되죠. 내가 잡아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서 때려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 만든 이 손을 최대한 덜 가져오면서 내가 나가서 때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이입니다. 발이 높게 잘 찼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해서 안면부를 때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차고 정확하게 낮춰서 상대방의 명치, 일단은 실제로는 어디는 어떻게 때리든 이거는 패시브 스킬이기 때문에 항상 전술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품새에서 제정되어져 있는 식에 따르면 어쨌든 이 동작은 명치 높이를 가격하게끔 저희가 정해놨기 때문에 높이는 명치선에서 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 몸통 중앙선에 가깝게, 저희 찌르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살짝 내 몸 중앙선, 심장 높이를 때리시지, 팔꿈치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살짝 몸의 중앙선 돌려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손이 이렇게 되면은 내 팔꿈치로 바탕손을 따격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을 때리게 돼요. 주먹은 가볍게 살짝 팔을 내려서 이 팔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팔 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바탕손 위치에 팔꿈치를 가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깨선 조심. 자, 아래 맞고 몸통 맞기, 앞차고, 등주먹, 기압, 꼬아석이 들어가시는데, 이 꼬아석을 하실 때는 점프를 하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엔 점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요. 근데 두 발은 웬만해서는 공중에서
지면 공중에서 점프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붕 날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앞굽이 서고 있는 만큼만 더 진행하셔서 품새선의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대각선 앞굽이만큼 나가서 품새의 길이를 맞춰줄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에 이제 2장, 3장 지르기 할 때 설명드렸던 것랑 똑같습니다. 차고 접을 때 접는 손은 예비손, 저희 아까 공격하는 손은 보조손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땅 찍고 두 발이 찍는 동시에 찍혀져서 석이 완성되는 동시에 등주먹 기압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역시 5장은 끝나는 동작도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바로 하면은 그냥 헬렐랭 하고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시선 돌려놓고 발 만들어 놓고 호흡. 자, 이 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꼬아서기를 쓰게 되시면 내가 가로로 이동하는지 전면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나오는 동작은 꼬아서기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횡으로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면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은 약간 45도 정도 각도로 디뎌두시고 뒤에 있는 발은 그 45도 정도 각도 되는 축에다가 놓아주시고 발과 발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이 앞축과 이 반대쪽 축 다리 축의 이 중앙선이 이렇게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줘서 뒤로 이렇게 서면은 발이 나란히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장 설명하려니까 어렵네요. 네, 이번에는 5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장은 이름은 손이라고 합니다. 손. 그래서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옆에 역시 마찬가지로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첫 번째 단락부터 끊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뒤에 있는 발을 진전시키지 않고 나갔던 앞에 발을 다시 한번 끌어 당겨버려서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이동하게 되는 동작, 몸통 맞고 역시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동해서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 단락이고 모양상으로는 세 번째 단락의 위치에서 품새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죠. 양의 형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뒷굽이 선순날 막았던 거 뒤에 있는 발 앞굽이로 나가시면서 팔굽을 돌려 쳐줍니다. 나가죠.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아래 맞고 몸통 맞고 앞쪽 아래 맞고 몸통 맞고 하셔서 앞굽이 얼굴 맞기 자세에서 옆차고 매주먹 찬 다음에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발을 앞으로 보내서 표적을 치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진 이렇게 하셔서 5장의 모양이 이런 손의 의미를 띠고 있고 그 손의 모양에 맞춰서 품새가 이루어진다는 점 설명드려 봤습니다. 역시 짧게 설명드렸고 나머지 이제 6장, 7장, 8장에 대한 설명도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만 곁을 더 묻혀보면 1, 2, 3장에서 나갔던 만큼 또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5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굽이 몸통 맞기 2번, 한 번 나갔고요. 아이고, 모양이 뭐 이러냐? 아니, 죄송합니다. 앞굽이 하나, 몸통 맞기 2번 나갔고요. 나가면 앞차고 등주먹 몸통 맞기, 또 앞차고 등주먹 몸통 맞기, 그냥 등주먹 이렇게 해서 앞굽이만 4번을 나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앞굽이 아래 맞고 몸통 맞기, 앞차고 앞굽이 아래 맞고 몸통 맞기, 좌우 동작 끝내 놓으시고 다시 앞굽이 아래 맞고 몸통 맞기여서 마무리 이 등주먹치기 이 간격이 앞굽이가 나와 주셔야지 이 5장에서 내가 출발했던 간격 그대로 돌아오는 거리가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앞굽이 아래 맞고 앞차고 이 넘어가는 이 간격을 앞굽이만큼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면을 통한 5장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